의원님 저기 요즘 근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의원 임기 끝나고 나서 네. 제 본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조계로 다시 돌아와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에 제가 원래 맡고 있던 이 당협위원장직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종로에 가서 이제 당원들 만나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 친구가 운영하는 조그만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인 강명훈 변호사가 제가 변호사 업무 개시하기 전부터 그 법인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이제 많은 좀 소통을 하면서 법률적인 자문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전공의들이 법적인 지위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법적인 지위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송을 통해서 현재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이 의료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서 그것들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널리 알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소송이 또 유효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조인하게 됐습니다. 모든 해결이 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하게 되지만 법적인 해결은 최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을 하는 것도 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수립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가 문제인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소송의 방법을 택한 것이지 반드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끝까지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국회의원도 역임하셨지만 이제 감사원장으로 유명하신데요. 이번에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 감사원장님으로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한 이후에 서울대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근데 이 휴학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뚜렷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결국은 서울의대의 경우는 학장이 아마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학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대규모 감사를 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휴학 승인이 다른 의대로 계속 번질 경우에 교육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또는 추진하고 있는 전원 의대생을 어쨌든지 그 진급을 시키겠다,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시험 성적이 어떻든지 무조건 진급을 시키겠다는 그런 교육부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결국은 다른 대학들에 대한 좋은 말로 하면은 정책 유도, 솔직히 말하면은 겁박의 수단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만일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서 정한 건데 감사는 대학 본부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의대의 문제보다는 하여튼 학교 전체의 문제를 이걸 계기로 해서 쉽게 말하면 탈탈 털겠다. 이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위법이나 또는 부당한 그러한 행위가 있으면 그걸 바로잡고 비효율을 제거해서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한다. 서포트하는 게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때도 그런 기조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늘 그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왔고요.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떤 산하기관을 겁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이걸 제대로 하는 게 만일에 감사를 한다면 제대로 연구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감사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문제에 관해서 취해왔던 태도를 보면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좋으니 시험만 보면은 진급을 시킨다. 또는 뭐 시험 보고 성적과 관계없이 뭐 진급을 시킨다. 이거는 제대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교육부나 또는 그동안 이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정책에 관해서 치밀한 준비 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복지부가 오히려 감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수를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뭐 유지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국가가 지향하는 어떤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걸 우선 제대로 사회적 합의에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대 정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일단 늘려놓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얼마를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정책이 결국은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문제는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를 먼저 터뜨릴 것이 아니고 뭐 우리 의료계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운행해 왔던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어떤 임계점에 다루는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필수 의료의 붕괴 문제와 또 의료 취약지구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취해야 될 것이냐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굉장히 어지러운 문제들을 많이 야기했고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어지러운 상태가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소송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판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재판이라는 건 사실 좀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하는데 지금 사직서 수리는 일단은 대부분 됐죠. 사직서 수리 명령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이제 쟁점이 일단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이제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의 상황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냐는 결국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위법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정부는 국민의 보건을 해야 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게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발동 요건이거든요.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 자체가 과연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과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할 요건인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중대한 위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전공의의 이탈로 좀 운영에 좀 차질을 빚긴 하고 있지만 뭐 또 그 상황에 맞게 좀 적응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대량 사직 사태가 있더라도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국민 건강에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반대로 전공의들이 그만두면은 이 국민 건강에 큰 문제가 있으니 어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적법하다 이런 어떻게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태도를 동시에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일단 없다. 그리고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에 약간의 그 차질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그동안의 기존의 병원 운영의 행태의 문제이지 사직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뭐 제 의견입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저희가 소송을 내서 여러 달이 지났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답변서가 들어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답변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전공의 사직이나 이런 그 사태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현재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래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할 때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함으로써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던 그 주장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의 정확한 법적인 답변이 안 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나 응급실 의사들, 응급의학과 의사들만 특별히 사직 금지를 시키자라는 법안까지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법이 모든 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법은 소위 말하면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법익 간의 균형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국가가 수행하려는 정책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적법하거나 또는 옳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요즘 의료 이외의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평소에 의원님 평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인지.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 갑자기 남북 관계를 이제 더 이상 민족의 문제로 보지 않고 통일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남북 관계는 두 개의 적대적 국가의 관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결국은 평화 통일이 아닌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한 발언의 속내는 아마 굉장히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평화 통일 또는 통일 논의를 해서 남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작용으로 뭐 핵무력 개발을 더 하고 결국 무력 통일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이제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왔죠. 자기의 남은 여생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했던 갑자기 이제 또 그렇게 들고 나온 것은 뭐 직간접적으로 김정은이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의 방법은 뭐 무력 통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그거는 뭐 저희가 선택지로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통일이 된 예는 동서고금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일방이 붕괴되고 거기에 이제 그것이 뭐 흡수통일이 되든 거기에 또 새로운 어떤 같은 그 이념과 체계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서 합해지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제 민족의 어떤 당위로서의 통일이란 측면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뭐 인구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의 통일도 있기 때문에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통일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북한에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계속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그 의료계의 현안이 결국은 우리 의료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이기고 지는 싸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는 원인도 결국 어떤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냐라는 견해의 차이다라고 서로 인식을 하고 그런 각도에서 신뢰하면서 함께 결론을 모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저는 정부가 현재의 의료 사태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해온 정책이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뭐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의 건강이 잘 지켜지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그런 의료 시스템으로 재정비되게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정책을 추진해왔던 보건복지부의 당국자들이 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간의 신뢰 회복이나 또는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들을 좀 교체해서 새로운 팀으로 의료계와 또 그 대화를 여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도 어차피 이게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단일한 안을 뭐 가져와라,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와라 그러는데 의료계 내에서도 사실은 의견들이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그래도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거든요. 정부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데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6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너네들 결국은 다 들어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거죠. 지금 6개월 후에 그러면은 이제 내년 3월이 되겠죠. 내년 3월이 돼서 뭐 의대생들이 다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새로운 신입생도 들어오죠. 뭐 우리가 늘 얘기하면 7,500명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7,500명을 교육할 시설과 인력을 뭐 어떻게든 마련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교육 기간 동안 그 시설과 또 인원을 유지하다가 그럼 지금 5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또 의료계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또 정책을 도출해낼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같은 데에 비해서 의사가 형사 고발된 사례가 800배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들의 개인적 재량으로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한계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판사들이 그런 뭐 일부 판결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보여주는 결론이 도출된 그런 판결들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결들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의료계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학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료 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그 중에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 어떤 의견을 차용해서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의사에게 너무 무리한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그런 판결이다라는 그런 판결들이 이제 간혹 보입니다. 이 문제는 뭐 판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민사상의 책임에 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커버를 하고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어떤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확립한 이후에 형사상의 책임은 과감하게 소위 말하면 책임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책임을 묻는 뭐 중하게 물으라는 뜻이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좀 더 우리가 엄격하게 보자.
라는 식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마 의사 선생님들이 방어적 진료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진료에 나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의료계가 이미 좀 많이 늦었고 이미 상처가 많이 깊어졌지만, 그래도 국민 건강을 지금까지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평생 공직에 몸을 담아왔죠. 뭐 국회의원 한 것도 그것도 이제 공직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생 국민들이 내주시는 세금으로 살아온 사람이어서 앞으로도 변호사 업무를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선거에 저희가 뭐 다시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고민하고 있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함께 이 나라가 정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어떤 자유와 인권이 더 보장되는,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